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아마 출근을 해서 약간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 보면은 연휴 끝나고 이제 회사 갈 때 좀 뭐 설렌 부분보다는 좀 이제 좀 굉장히 좀 가기 싫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면이 있어서 좋긴 한데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직장인들 보면은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실 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숙이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또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다는 좀 생각도 들고 왜냐면 또 이렇게 매일매일 또 출근해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 또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그만큼 힘든 걸 저도 알기에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영상 최근에 보니까 약간 좀 폭락론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 좀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의 스승이 누구냐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질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부동산 쪽에 재테크의 스승이 과연 누굴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요즘 좀 하락세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사이클 상승에서 하락. 그래서 저도 그런 그 사이클은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사이클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이클에 입각해서 이제 하락 장세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랑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 부동산 스승이 누구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딱히 부동산 스승 물론 이제 여러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부동산의 어떤 스승님이 될 수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칼럼을 쓰신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일단 저는 부동산 스승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부동산 투자에 많은 영감을 얻었던 거는 사실은 주식 투자자인 그 워린 버핏과 피터 린치 때문에 좀 부동산 투자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워린 버핏의 투자 철학이 뭐죠? 절대 잃지 않는다. 그죠? 절대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투자 철학 두 번째가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고요.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은 피터 린치의 그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기회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타킹이 잘 팔리는 걸 보고 이 스타킹 만든 회사가 어딘지를 찾아서 그 주식을 샀더니 그게 중장기적으로 대박이 났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좋은 제품을 샀을 때 되게 좋다고 하는 제품을 눈여겨보면은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대박 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실 일상에서 우리 이런 투자 기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피터 린치의 책에 보면은 오래돼서 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첫 대목이 아마 그 폭락장일 때 자기 경험담을 쓴 내용일 거예요. 폭락장일 때. 그러니까 대공황 때였을 거야. 아마 대공황 때 자기 이제 휴가 중에 대공황에서 주가가 뭐 떨어지고 정말 끝도 없이 주식이 추락할 것 같지만 또 그게 오히려 돌이켜보면 또 기회였고 또 그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또 대박이 났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런 책을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겠다. 그죠? 워렌 버핏의 말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반드시 오를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저평가된 주식을 피터 린치에 빗대서 보면은, 내가 주변을 잘 관찰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뉴스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그런 걸 잘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원리를 이제 많이 영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재테크 부동산의 스승은 이런 월가의 영웅인 피터 린치나 워린 버핏, 그 외에 또 무수히 많은 전문가분들, 또 무수히 많은 칼럼을 쓰신 분들, 또 무수히 많은 책을 쓰신 분들도 다 저의 일정 부분의
재테크 부동산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나 제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면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스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뽑아서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들을 뽑아서 내에 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좀 단련시키고 하는 게 또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길이고, 또 누구나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관찰해서 또 자기한테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해서 투자에 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그 부동산 사이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 전망에 대해서 자기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실 주식 전망을 오를 거다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 전망을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저도 생각이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면 부동산 투자도 물론 이제 큰 흐름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예측해서 투자에 임한다는 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보다는 예측보다는 사실 대응이라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그 예측을 전혀 안 하고 대응을 안 하고 있냐? 자,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2020년도에 좀 이렇게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오른 서울 수도권보다는 저평가된 지방 쪽이나 저평가된 지역 쪽이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에 올인하지는 말아라. 대출 말 그대로 연끌하지 말아라. 이게 제 주된 논조였고 관점이었고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만 장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된 주식이 오르듯이 저평가된 부동산이 시간이 흐르면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떤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제 주된 논조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그래서 만약에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2020년, 2021년에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른 서울의 부동산을 정말 영끌해서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시기예요, 지금.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저평가된 부동산을 여러 개 좀 나눠서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사실 부담이 없는 부동산 분위기고, 오히려 지금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가격이 좀 오른 적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너무 전망을 보고서 지금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 얘기처럼 좀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능력을 키워서 지금 이런 시기에도 분명히 저평가된 부동산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폭락할 거니까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자를 안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보다는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적어질 때 이럴 때 오히려 내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의 틈새 시장이라든가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서 또 그거를 실행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대세 상승기가 되거나 가격이 오른 시기가 되면 반드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투자가 지금 침체기이기 때문에 너무 더 떨어지서 기다려서 사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떨어지길 바래서 금매로 잡는 것도 오케이,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더 돈을 모아서 좀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서 그런데 좀 먼저 선진입해야겠다. 네, 이런 방법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나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든가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피터 린치나 저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의 가치 투자는 본질은 똑같다고 봐요. 저평가된 부동산을 오랜 시간 장기간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시장 전망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전망과 상관없이 저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은 주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시장 전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데도 저평가되지 않았던 주식들은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중에도 저평가된 주식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별 주식이 더 중요하지. 이런 시장 코스피 지수라든가 다우 지수처럼 전반적인 그 지수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명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지켜도 사실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리가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 이미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지식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순한 상식만 있어도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정보가 과다하다 보니까 뭐 입지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여기 뭐 아파트 가격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공부를 할 게 많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하는 게 문제지. 물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공부만 해서 투자를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명료한 진리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네, 그건 바로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 빼는 거는 단순하죠. 다 알잖아요. 살 빼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돼요. 예. 근데 대부분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그 단순한 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살을 못 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담배를 끊는 것도요. 담배를 끊는 것도 그냥 어쨌든 안 피고 끊으면 됩니다. 근데 담배를 쉽게 못 끊는 이유도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담배를 피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부동산 투자도 똑같다고 봐요. 부동산 투자도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락장이고 안 좋다고 언론에서 떠들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불안해지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해서 굳이 안 팔아도 되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계속 언론이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어떤 심리가 드냐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절대 사면 안 되겠다.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끝난 거구나. 또 이렇게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영끌에서 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빨리 사야지 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것 봐, 내가 늦게 사니까 훨씬 더 손해를 본 거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손해를 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굉장히 조심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그때 좀 자제했어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뭐 오르기 시작할 때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이 좀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 거를 처분을 했대거나 아니면 그렇게 많이 오른 부동산을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그런 부동산 말고 좀 더 저평가된 부동산은 어디에 없을까? 다른 데 또 찾아보는 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고수들은 어떨까요? 고수들은 사실 저도 저도 사람이니까 조금 불안한 면이 있죠.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예, 오히려 제 생각은 지금 정말 큰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기다리면 큰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분명 큰 기회가 오고 있는 시점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알 수 없고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심지어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나 벤자민 그레이엄도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보다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을 쌓거나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단순한 명제예요. 부동산 투자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면 돼요, 여러분.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한 신념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반드시 진리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당대 최고의 최고봉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이고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무수히 많은 이미 수세기를 앞서갔던 그런 주식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여러분 요즘 시장 상황에 너무 부하내동하지 마시고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 원칙 있지 않습니까? 제일 원칙 정평가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네, 요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해서 사는 건 아니다. 그죠? 영끌해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왜냐면 장기 투자하려면 또 여유자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준비를 하면은 분명히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 또 다다음 기회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